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초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요.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데 재혼하면서도 또 힘들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혼 시에는 프리메리탈 어그리먼 또는 프리납셜 어그리먼이라는 것을 작성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 관계를 자세히 적지만 재산뿐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지금 이번 결혼해서 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다 미리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데려온 아이, 내가 다른 결혼 생활에서 나서 데리고 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번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 아이는 누가 키운다. 이거 결정하지만 내가 전번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해서는 뭐 양육비를 반을 받는다든가 그 아이도 양육비를 똑같이 받는다든가 아유, 그 싸우기 귀찮네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혼할 때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데 어쩌고 아유 그럼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세상 살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유 내 입으로 차마 말 못하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나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음에 지금은 사랑하니까 싸움을 해도 적게 해요. 나중에 혹시 잘못돼가지고 또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심각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이 가운데다 놓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재혼할 때 프리납셜 어그리먼 또는 프리메리탈 어그리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뭐 이혼에 대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재혼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나이가 많다는 개념이 이혼하고 30대, 40대도 재혼하지만 요즘은 뭐 70대, 80대도 80은 청춘이다. 재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 뭐 이래가지고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재혼할수록 이거 작성 꼭 하세요. 나이 들어서 재혼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자식이거든요. 자식들이 반대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웬만하면 그냥 사시지 무슨 이제 재혼하세요. 아이고 오마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이 반대들 해요. 이놈들아 반대하지 마라 이놈들아. 제일 문제는요. 이 나라의 상속권이 50%가 배우자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 재혼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몇 년 살다가 헤어지면 우리 재산의 50%가 저분한테 가는데 막 죽기 살기로 반대해요. 지 재산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거의 무슨 맨발처럼 신발 하나 실내화 이상한 거 신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꼭 말썽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옵니다. 자기가 어떤 미국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대요. 살면서 이 할아버지가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한데 몇 년 동안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 뭐 남편과 부인 마찬가지 동거했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자네는 걱정 아무것도 할 거 없네. 나 죽게 되면 이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네. 이러고 몇 번을 강조했대요.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가끔은 어디다 전화 걸어서 뭐 5만 불만 붙여. 그러면 돈이 오고 그랬대요. 그 자기네 집은 과수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감님은 엄청나게 부자구나. 나는 죽어도 저 노인네가 떠나도 큰 걱정은 없겠구나.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쓰러졌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두꺼비 같은 놈들이 둘이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You out 하더니 문을 잠가버리더래요. 그 여자는 영어도 잘 못하고 신라와 바람으로 그냥 쫓겨났다고. 그런데 평소에 하던 얘기대로 너는 이 키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키는 챙겨갖고 왔다는 거예요. 에고머니나. 그런데 그 키가 뭐 어느 은행에 무슨 뭐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돼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오래고 길고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재혼하실 때는요. 특히 결혼식은 남들 남사스럽게 무슨 결혼식을 해 이러지 마시고 식은 안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세요. 그냥 우리 내일부터 같이 삽시다. 교회에 저 가서 또는 뭐 불교 신자라면 뭐 저 절에 가서 둘이서 약속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는 하세요. 가능하면. 그래야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혼인신고도 이 나쁜 놈들이 글쎄 자식놈들이 혼인신고 할까봐 그냥 난리를 치르네요. 그러면요.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domestic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 페이퍼가 있어요. 그 페이퍼에다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해놔도 나중에 크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은 생략해도 혼인신고는 꼭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도 왜 나이 먹은 부모는 혼자 살아야만 되나요? 제가 어느 여성단체에 오랫동안 나가서 이렇게 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가보면 뭘 주로 하냐 하면 붓글씨 쓰기, 꽃꽂이, 뭐 합창, 주로 이런 거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건설적인 거 하세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언제적 붓글씨고 언제적 꽃꽂이인데 왜 나이 먹으면 꽃꽂이하고 붓글씨만 써야 되는데 그럼 뭐 해요? 취직시켜주기 운동, 짝 찾아주기 운동. 좋잖아요. 왜 나이 먹으면 혼자만 살아야 되는데 짝 찾아줘서 함께 살면 좋지 않겠나요? 그러면 아이고 뭐라고 하시더라? 남사스럽다, 징그럽다, 이래요. 한두 시간 강의하고 나올 때 되면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다음에 꼭 더 자세한 말씀 주세요. 그래요. 이거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잖아요. 노인 아파트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 노인네래요.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식들도 자기가 집에서 모시고 살지 못할 바에는 짝 찾아 드리세요. 재산 때문에 그놈의 재산, 그 아버지 재산이에요. 어머니 재산입니다. 거기다가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는 100년 시대거든요. 100년인데요. 또 세월 조금 지나가면 120세대예요. 금방 지금 70, 80 되신 분들이 120
살까지 사실 수 있거든요. 왜 혼자 살게 해요? 지네들이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재혼 안 되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혼인신고 꼭 하셔야 되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동거를 하게 되면요, 한국은 동거다 해서 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사실혼 관계,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다 해서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동거를 해도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보니까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동거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한쪽에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쪽이고 한쪽은 받아야 되는 쪽이라면 날짜가 안 맞아요. 우선 언제부터 동거하셨나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3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무슨 3년이야? 8개월 전이지. 아이고,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도메스틱 릴레이션십 리포트라고 하는 건 조그만 종이 한 장짜리예요. 이름, 남편 이름, 부인 이름, 사는 곳 주소, 뭐 이것만 간단히 적어서 언제부터 함께 살았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고 등록만 해놓으시면 이후에 혹시라도 동거하다가 보면 이왕이면 결혼하고 잘 살아야죠. 근데 혹시라도 주변의 반대 때문에 또는 이 남자가, 제가 자꾸 남자만 욕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동거관계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위자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권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동거도 재산 분할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두 사람들이 그저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면 이 이혼 수속과 똑같습니다. 동거하던 사람이 헤어지면 dissolution of divorce, dissolution of marriage 하면 이혼이에요. dissolution of marriage는 이혼인데 dissolution of domestic relationship은 동거 관계 해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동거를 우리 해소하자. 한마디로 이혼하자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동거 관계를 이제는 해소하자. 그래, 그럼 너는 동쪽에서 왔으니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에서 왔으니 서쪽으로 가자. 그동안 우리 즐거워서 잘 가세요. 바이. 요즘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둘이서 한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 한 지붕 밑에서 한 입을 덮고 살던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바이. 요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혼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혼 수속하는 것과 똑같이 신청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똑같이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혼 수속과 마찬가지로 디폴트가 돼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마음대로 진행하고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겠죠. 싸운다기보다는 앤서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앤서를 할 때 제일 문제가,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혼인신고 한 사람들도 보면 결혼 날짜들이 자꾸 달라져요. 뭐 그냥 와서 솔직히 얘기하고 언제 결혼해서 언제까지 살았어, 몇 년 몇 개월 살았습니다 하면 될 텐데, 줘야 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늦추려고 그러고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당겨요. 왜 당기냐 했더니 제일 먼저 만나서 호텔 간 날짜래요.
이거 참 그따구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날짜 적으면 됩니다. 별거 시작한 날짜도 함께 안 살기 시작한 날짜 적으면 되죠. 그것도 자꾸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그러니 동거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심지어는 우린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살았다는데 한쪽은 안 살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투명인간하고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 싸움이요. 좀 지저분해요. 그냥 웃으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웃으면서 헤어지면 좋겠는데 허기야 뭐 웃으면서 헤어질 정도면 뭐하러 헤어져요. 그냥 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혼인신고는 꼭 해놓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흔한 얘기로 오리발을 내민단 말이죠. 오리발을 내밀면 내 권리를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동거관계일 때 동거관계 신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작성해서 이 구청이란다.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내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우리가 이혼 중에서 합의이혼이 있어요. 이 합의이혼이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법원에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신청서 써내고 그 자리에서 내면 그날 나온 사람들 몇십 명이 됐는데 법정에 판사가 나와서 김철수 씨, 이영희 씨 불러요. 앞에 나가서 판사가 이 이혼은 강압이나 사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강제하거나 좀 속아서 이혼하는 거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땅땅땅. 망치 잡을 시간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볼펜으로 그냥 뚝뚝뚝. 다음. 안철수 씨, 박근혜 씨, 뭐 이렇게 부르죠. 불러가지고 또 다음. 그러니까 합의이혼이 굉장히 쉽게 끝나요. 그런데 단 3개월 이내에 이 분적지 구청에 이것을 갖다 놓으면 이혼이 성립되고 갖다 놓지 않으면 이 판결이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특히 캘리포니아에는요 합의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한쪽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라고 해서 일방이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한쪽이 진행을 다 했으니까.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에서 간단하게 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럴 때 합의이혼은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결혼한 지가 5년 미만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 그다음에 공동재산이 38,000불이 넘지 않아야 되고 공동재산이 38,000불이 넘지 않다 하면 조그만 콘도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는 위자료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내놔, 뭐 줘, 못 줘, 많어, 적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합의이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조용히 썼다면 모를까 법원에다가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라고 하는 합의이혼은요 결혼 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채도 없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혼 신청서에다가 이혼 신청서에 두 사람이 같이 서명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서명하고 한 사람은 답변하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패티셔너와 리스폰던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하나가 husband, 하나는 wife 이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류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서명하고 중간 절차가 없습니다. 중간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서류 전달하고 한 달이 되도록 답변이 없으면
디폴트가 되고 답변이 있으면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몇 번 가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다 없어진단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이 사인했으니까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도 서명했는데 무슨 전달을 해요. 각자 카피 하나씩 가져가면 되지. 또 한 달 안에 답변하는 거 이것도 없어요. 같이 신청했는데 무슨 답변을 해. 그리고 그냥 6개월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최종 판결문 신청하고 이것은 금방 나와요. 그러나 기간은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결혼한 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는 경우, 위자료 다툼이 없는 경우는 좀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합의 이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사람도 우리 이혼하려고요. 합의 이혼하려고요.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건 한국적 개념이고 여기서는 30년, 20년, 10년, 8년 살았으면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한쪽이 포기하고 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에서 이 앤서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이의 신청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겠다. 나도 키우겠다. 위자료를 달라. 나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서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데 저는 사인은 절대 못 해줍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사인 못 합니다.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갈 일도 없고 사인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으면 앤서하거나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쉽게 헤어집시다 이런다면 결혼하기 5년 미만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안 됐고요.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단 말이지. 그래도 안 됩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결혼한 지가 6년 3개월 됐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항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혼 소송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별거한 지가 8개월 됐는데요. 그럼 자동 이혼이죠. 그런 말 없어요. 뭐 별거는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입니다. 옛날에 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바람나서 나갔습니다. 10년 후에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네 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셨지요. 아이고 소설 같은 얘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헤어져서 살면 평생 부부입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별거하면 자동 이혼이다라는 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6개월 동안 뭐 별거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속성 이혼으로 하려고요. 제가요 좀 급해요. 재혼도 해야 되겠고요. 속성 이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속성 이혼이란 거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속성 이혼 있던데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속성 이혼이 없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또 금방 얘기하냐면 라스베가스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스베가스는 빨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일날 가서 결혼식 올리고 결혼 신고서 받아가지고 당일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다 찍고 주례도 어디서 그냥 상업적 주례 뒤에 서서 사진 다 찍고 가지고 와요. 결혼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는요. 왜 그렇게 하세요? 빨리 영주권 신청하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권고해 드릴게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결혼 얼렁뚱땅 해갖고 와서 결혼했다고 영주권 신청하면 그 영주권 거의 다 기각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둘이 폼 재고 있고 뒤에 어떤 남자 하나 서 있고 주례래요. 그리고 사진 찍었어. 그 결혼 증명서라고 가져가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 못된 이민국은요. 지금은 이민국이 아니죠. 국토안보국이죠. 이 국토안보국에서는요.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한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1순위, 저는 1순위입니다. 우리 남편이 시민권자거든요. 자기는 1순위라고 영주권신청에서 금방 나오는데요. 예, 금방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기각률이 70%가 넘어요. 여러분 1순위는 기각률이 제일 높습니다. 신청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 라스베가스 가서 얼렁뚱땅 결혼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만 알고 있다가 이혼할 때에도 라스베가스 가면 금방 당일로 된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간대요. 여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라스베가스는 3개월 이상 그곳에서 살았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자신이 좀 없어요. 3개월인지 3주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좀 나중에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다고 두 사람이 3주를 하더라도 헤어지는 마당에 뭐 기념여행이라도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신청해서 4개월, 6개월 있다 쪄주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은 좀 단축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함께 살았다는 입증 절차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신청했을 때 똑같이 상대방이 답변해야 하고 답변 안 하면 디폴트가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 쪄주면 받아요. 여러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왜 있는가 하면 한국은 합의 이혼을 해요. 오늘 합의 이혼하고 재혼을 그 대신 6개월 안에 못해요. 미국은 6개월이 지나야만 판결문을 줘요. 그 대신 재혼은 그 다음날 할 수 있어요. 이 6개월이 왜 있을까요? 임신 때문에요. 이혼을 했는데 엄마나 이혼하고 우리는 돌아섰지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에요. 병원에 갔지요. 임신이래네요. 그럼 그 이혼은 무효예요. 다시 돌아와. 또 이혼을 했는데 한 석 달 지났는데 이 좀 더딘 사람들은 거 모르나 봐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이혼했대요. 그럼 그거 무효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한국은 판결문 먼저 주고 6개월 안에 재혼 못한다. 미국은 아예 6개월 있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6개월 안에는 쪘지만 못 받습니다. 속성 이혼 없습니다. 6개월 별거해도 쪘지만 이혼이란 거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